때는 효종제 4년이었던 1653년 네덜란드 한 무역선인 스페르베르호가 심한 풍랑으로 인해 난파되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4명 중 고작 36명이 대개 심한 중상을 입은 채 어떤 외딴 섬으로 착륙하게 되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살아남은 8명이 끝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그들 중 하멜이라는 한 선원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기록한 실화이다. 그 외딴 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멜 필기 제1화 낯선 땅으로의 도착. 같은 해인 1월 10일 하멜이링이 포길스트루스라는 배를 타고 6월 10일 자바섬의 바타비아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된다. 선원들은 그 근방에서 며칠을 휴식한 다음 네덜란드 인도지점 회사의 총독 명령에 따라 운명의 배 스페르베르호로 갈아타게 된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대만의 새로운 총독이었던 레세르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일이었는데, 임무가 끝난 직후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일본 나가사키를 주 목적지로 7월 30일 추락. 그러나 그들은 며칠이 넘게 지속되는 심한 폭풍으로 인해 관망대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탈출용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배의 파손이야말로 두말할 것 없이 심해져만 갔던 나날이었다. 8월 1일 먼동 속에 저희들은 우리 배가 어떤 작은 섬 가까이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섬 구석진 곳에 배의 닻을 내려 비바람과 미친듯이 출렁이는 파도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는 커다란 암초가 있었고 파도가 사나워 밧줄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암흑 속의 배를 잃을 뻔했습니다. 날이 밝자 저희들은 중국 해안 근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월 2일 중국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시위를 계속했고 우리는 생포된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감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닻을 올렸고 또 해안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15일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상갑판에서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고 또 돛을 거의 올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자꾸만 새어들어와 모든 펌프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매의 뒤 갑판의 일부와 뱃머리의 전망대가 파도에 떨어져 나갔고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려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한 파수꾼이 고함을 질렀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육지! 하멜이링을 향하여 육지가 다가왔다. 약 보름의 기간 동안 입던 옷과 먹을 것 등을 다 잃은 채 배의 온몸은 부서져가는 성냥처럼 비틀거리던 그 상황에서 하멜이링에게 육지란 한 조각의 희망과 같았다. 다음 날인 8월 16일 새벽 바람에 약간의 동이 트자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이들이 하나둘 해안을 따라 걸으며 배의 생존자가 더 있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 고함을 지르며 방황했다. 누구 없습니까?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다면 이곳을 향해 소리를 질러주세요. 곧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 대부분은 중상을 입은 채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수는 고작 36명밖에 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함에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소량의 고기, 약간의 베이컨, 그리고 탄탄주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도착한 곳이 본래 목적지였던 일본이기만을 간절히 원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가 그가 일본인이기만을 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미 옷이 다 찢어지거나 벗겨진 상태였지만 목숨 앞에 이미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그들, 생존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누가 봐도 불쌍하고 나약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는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후 저녁이 되어 다시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하멜 일행에게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200명가량의 무장 군인들이었다. 그 군인들은 곧장 일행을 둘러싸더니 이런저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메케라, 저거 뭐꽝? 저거 사람이었까? 허영허영해분한 막 빛남신게. 그렇다. 그곳은 다름 아닌 조선, 제주도였다. 다음날 이른 새벽 하멜이링은 조선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작정 시키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의 온몸은 이미 다 지쳐 있었지만 의심 가득한 군인들에 의해 목에다 쇠사슬을 매든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일본으로 향하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지만 말이 통할 리 만무.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보러 달려온 한 푸른 눈의 사나이가 있었으니 마치 말이 통하기라도 하는 듯 푸른 눈에 가진 그 사나이는 놀랍게도 하멜이링이 쓰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듯하다. 대체 17세기의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음화 푸른 눈의 조선인.
바야흐로 방구석 백수가 무려 인문학 채널을 개설을 하였으니 이 채널은 아마 돈은 안 되고 노력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그런 채널일 것입니다. 방구석 백수 주제에 인문학 채널이라니 어떻게 보면 참 주제 넘는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학벌이 없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니 플라톤이 어쩌니 하는 얘기를 꺼낸다면 재수없다는 말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문학이나 교양 지식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지식을 열광하는 자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소외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것에 대해 채널을 열면 처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한 명언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바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지식을 나누고 또 사람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채널을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누구나 좋아했던 그 이야기를 모두가 사랑하는 그날까지 누구나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